자, 안녕하세요. 아두이노를 이용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음파 거리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를 응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거리 센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초음파 센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눈이 두 개가 달려 있죠. 꼭 부엉이 눈처럼 생겼는데요. 그리고 핀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본 간단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서 봤을 때 이 핀의 구성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핀의 구성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제일 왼쪽이 VCC입니다. VCC는 5V를 뜻하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는 0V를 뜻합니다. 그리고 트리거와 에코라고 하는 핀이 있는데요. 트리거는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다 할 때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를요. 그래서 요거는 발신,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을 뜻하고요. 에코는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돌아오는 메아리를 에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된 신호를 다시 이렇게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은 수신 신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누처럼 생긴 것은 뭘까요? 그물망이 있는데요. 이 한쪽은 초음파를 이렇게 발사하는 부분이고요. 또 떤 장애물에 부딪혀 가지고 돌아오면은 네, 수신하는 창이 수신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신과 수신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음파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초음파를 알기 전에 음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음파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어, 가청 주파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약 10Hz에서 10kHz까지가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음파는 여기서 사용되는 초음파들은 주파수가 약 40kHz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kHz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요. 40kHz는요.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초음파는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냐면은 바로 박쥐가 동굴 속에서 암흑 속에서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하고 장애물로부터 돌아오는 신호를 들어서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과 거리를 파악하는 게 바로 박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능력이죠. 그래서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박쥐는요. 그리고 초음파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박쥐와 같이 쥐들 있죠. 설치류들도 이 초음파 대역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이 발생기를 이렇게 쥐가 있는 집에 두게 되면은 쥐들이 다 도망가겠죠? 예, 여담이었고요. 자, 그러면 초음파 거리 센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초음파 거리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초음파 거리 센서의 트리거 부분에요. 신호를 주게 되면은 어떤 신호를 주냐? 약 1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펄스 신호를 이렇게 발생시키게 되면은요. 그 사이에
이 TX, 즉 트리거 단에서는 8개의 펄스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8개의 펄스는 약 40kHz의 40kHz의 주파수로 해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신호가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순간만 8개의 펄스가 전체로 보면 하나의 펄스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 날아가게 되고요. 이 날아간 것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신호를 이제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요. 그러면은 이때 이 펄스를 발사한 시간이 있겠죠? 예, 펄스를 발사한 시간부터 다시 시간을 재가지고 에코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요 시간의 차이 타임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 갭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 초음파와 이 물체, 장애물과의 거리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거리는 우리 그 속력의 정의인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죠. 그러면 거리는 시간의 속력을 곱한 것이 거리가 되겠죠. 아마 물리 시간에 뭐 거속시라는 거, 어, 거속시라고 하는 거 외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걸 이용해서 거리는 우리가 측정한 시간을 곱하기 속력을 곱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날아갔다가 돌아온 것은 바로 음파죠. 그래서 음파의 속력을 곱하면 되는데 음파의 속력은 1초에 약 340m를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속 340m/s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파형은 가는 거리와 다시 돌아오는 거리를 합쳐서 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리가 왕복 거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쪽 방향의 단방향 거리만을 원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은 원하는 거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스케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시간 단위가 세크가 아니고 마이크로 세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양을 구할 때는 MKS 단위, 즉 킬로그램 메타 세컨드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물리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할 때는 거리는 미터보다는 센티미터로 표현할 때 우리가 조금 어, 일상생활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거리를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중간 계산 과정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요. 먼저 시간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두이노에서 저희가 시간을 펄스가 발생이 되고 나서 수신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의 결과값은 세크로 초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 세크 단위로 이게 반환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TX 발신에서 이렇게 송신된 신호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세크 단위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면은 0.00 몇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소수점이 굉장히 긴 데이터가 실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는데 복잡하겠죠.
따라서 이것을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렸다 하면 그냥 10 하고 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된 값이 10이라고 하면 이 10은 마이크로 세크입니다. 이 마이크로 세크를 세크 초로 바꿔주려고 하면은 이 10에서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이죠. 그래서 100만으로 나눠줘야지 단위가 세크로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세컨드로 읽어진 시간은 나누기 100만을 해주면은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초 세컨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40m/s라고 하는 음속인데요. 340m는 센티미터로 따지면 1m는 100cm죠. 따라서 340m/s는 340m는 1초에는 340 곱하기 100cm 100을 곱해주면은 이게 cm/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2라고 하는 왕복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펄스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걸리는 타임 갭이 우리가 마이크로 세컨드로 측정이 됐다고 하면은 곱하기 340 하고요. 나누기 100만 곱하기 100 이거 하면은 결과적으로 약분하면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2 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있다가 아두이노 스케치 코드에서 요렇게 거리는 센티미터 단위로 나오는데 시간 마이크로 세컨드로 측정된 시간 곱하기 340 나누기 만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 소스 코드로 작성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는 간단하죠. 우리가 4개의 선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VCC는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연결하나요? 5V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그라운드는 검정색으로 해서 어디로 연결하나요? 그라운드로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핀은 여기 회로에서는 이렇게 해서 6번 핀으로 연결했고요. 에코 핀은 이렇게 해서 디지털 7번 핀으로 이렇게 연결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시 화면 멈춤을 하신 다음에 회로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 구성이 다 된 것으로 보고요.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먼저 이 부분을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트리거 핀을 방금 몇 번 핀으로 연결했냐면은 6번 핀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요, 전처리 지시어 디파인문을 이용해서 트리그는 6번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자, 이것은 뭘 하는 거냐? 초음파 센서 트리거 핀이 디지털 6번 핀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6번 핀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샵 디파인, 전처리 지시어인 디파인 문을 이용해서요, 에코라고 하는 키워드는 7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초음파 센서의 에코 핀이 디지털 7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죠. 요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셋업 함수에서요. 셋업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전원이 켜지거나 리셋 버튼이 눌러졌을 때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가 바로 셋업 함수고요. 초기화를 해주는 함수라고 했죠. 자, 초기화 함수 셋업에서 어떤 걸 초기화해 주는지 볼까요? 먼저 serial.begin 9600 했습니다. 요거 제가 직역을 다시 해보면은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 네, 쉬리가 답을 하네요. 멤버 함수. 네, 함수 begin 함수에 9600을 전달하여서 호출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핀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트리거라고 하는 핀을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했습니다. 트리거는 디지털 핀의 모드를 설정하는 함수죠. 설정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트리거 핀을 출력으로 설정했습니다. 트리거는 우리가 우리 이 회로에서 발신하는 장치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발신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니까 출력이 되겠죠. 반면에 또 디지털 핀 모드를 설정하는 함수인 어떤 뭡니까? 디지털 핀 모드를 이용해서요. 어떤 핀이요? 에코 핀을 뭘로 인풋 했습니다. 인풋은 입력으로 설정을 한 거죠. 에코는 이 발사된 신호를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되돌아온 펄스를 측정하기 위한 신호가 바로 에코핀이기 때문에 입력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두고 할 것은 바로 시리얼 포트를 저희가 9600으로 오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프에서요.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루프에서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 무슨 함수인가요? 디지털 출력 함수죠. 디지털 출력 함수를 이용해서 트리거 핀에다가 하이를 출력했습니다. 출력했고요. 출력하게 되면은 이때 이 하이가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 트리거 쪽에 요 펄스가 이렇게 하이가 나가는 건데요. 하이가 나가고 나서 어느 시간 동안 지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이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딜레이 5에서 5ms 기간 동안에 지연을 했죠.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5ms 후에 트리거 핀에다가 로우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이제 발사가 중단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10 마이크로세컨드가 아니고요. 이것이 5msec 동안 하이가 나가겠죠. 따라서 이것이 여기가 5ms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요, 떤 일을 했냐면은, 플로트는 실수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실수형 변수 키워드인데요. 실수형 변수로 return time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요.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pulse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pulse in은요, 어떤 함수냐면은, 다음 핀에서 하이가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반환하는 것이 바로 pulse in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펄스를 발산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는 pulse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pulse in은 무엇을 측정하냐면은 펄스가 나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이, 이게 돌아오면은 이런 펄스가 돌아오는데 여기에 이제 하이가 이 펄스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펄스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이제 예, 반환해 주는 것이 바로 펄스 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 핀에 하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펄스 인에 측정해서 리턴 타임에다가 저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펄스 인이 반환하는 값은 시간인데 그 시간의 단위가 바로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마이크로 세컨드요. 즉 초음파 센서 에코핀의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어떤 핀은 어떤 신호가 하이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그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 시간의 단위는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변수에다 저장해 주는 거죠. 어떤 변수? 변수 이름이 뭐였습니까? return time에다가 타임에 저장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거리는 플로트,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산들이 소수점 이하로도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형 변수로 distance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 distance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340 곱하기 return time, 이때 return time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라 그랬죠. 그런데 이 return time하고 340하고 곱한 것을 플로트로 실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누기 만 했습니다. 만은 이 마이크로 세컨드 때문에 나누기 100만을 했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 바꾸는 것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약분을 하다 보니까 나누기 만 요것만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나누기 만 하게 되고요. 나누기 2 요거는 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 막거리 이 단거리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리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 값을 시리얼 객체의 함수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우리 PC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에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거리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타이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시고요. 예, 다 타이핑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 멈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타이핑 하시고요. 다 되신 걸로 저는 보고 그 다음 거 이렇게 하시고 자 화면 멈춤을 하시고 입력을 다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